안녕하세요.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테크 이슈를 넓고 얇게 알아보는 테키타카의 안상현 기자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버튜버입니다. 사실 제가 이 분야, 버튜버, 테크 산업을 하는데 버튜버가 그렇게까지 이게 정통한 분야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런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좀 가까운 쪽인데 제가 이 분야를 최근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취재를 하게 돼가지고 요 기술과 산업,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취재를 하게 돼서 유튜브로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처음에 이 띄워놓은 화면 속 주인공들은 버추얼 아이돌이에요. 플레이브라는 이름의 이 버추얼 아이돌인데요. 저도 사실 이번에 취재하면서 좀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 5인조 남성 보이그룹, 그러니까 보이그룹인데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제 마마라고 CJ ENM에서 주최하는 이런 가요대전 같은 큰 무대에서도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좀 화제를 모았었고, 그리고 이 보이그룹의 제가 그런 음반 실적 같은 걸 찾아보니까 작년에 데뷔를 했는데 지금 한 7월까지인가 그 멜론에서 역대 최단 기간 10억 스트리밍을 달성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죠. 그 뉴진스보다도 빨리 달성한 기록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옛날에 이런 버추얼 아이돌들이 매니아들이나 좀 즐기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소수 매니아층만의 좀 이렇게 놀이 문화처럼 이렇게 여겨졌었는데 이제는 이 버추얼로 만들어진 아이돌이 이렇게 멜론 같은 대표적인 음반 스트리밍 서비스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인기 가수를 좀 앞지를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이거는 이 플레이브라는 이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잠실 실내 체육관을 이제 대관을 해가지고 단독 콘서트 공연을 했던 장면인데요. 여기가 전 좌석수가 한 2만 석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 2만 석을 예매를 시작한 지 한 10분 만에 다 매진시켰다고 하더라고요. 티켓 파워가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 이틀에 걸쳐서 진행을 해서 이 플레이브라는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보기 위해서 온 팬이 총 한 4만 명이 됐는데 지난달에 이렇게 많은 오프라인 그 행사 동원력을 가질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11월 23일에 저기 멜론 뮤직 어워드에 이게 이렇게 플레이브 이제 버추얼 아이돌 그룹이 나와서 공연을 한 건데 이제 이런 공연을 보고서 놀라는 모습들도 이제 나오고 있고요. 기존 가수들이 심지어는 이제 저희 인기 웹툰들 있잖아요.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페이지라든지 이런 인기 웹툰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캐릭터들, 주연 캐릭터라든지 서브 남주라든지 이런 캐릭터들을 모아서 아이돌 데뷔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달에 이제 MBC의 그 쇼 음악 중심인가요? 거기에 이제 데뷔를 한 무대인데요. 보면 이렇게 공연을 직접 다 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음악 방송도 더 이상 사람이죠, 이분들도 사람만을 위한 무대가 아니고 이게 버추얼 아이돌을 위한 무대도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버추얼 아이돌들이 어디서 파생된 거냐? 이게 버튜버라는 산업에서 좀 파생이 된 건데요. 우리가 버튜버가 도대체 뭔가 싶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 이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 진행자인데 버튜버 방송 진행자의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런 버추얼 아이돌들이 등장하게 된 이제 어떤 계기가 있고 또 산업이 있잖아요. 그 기원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버추얼 아이돌들은 사실 이런 버튜버 산업에서 파생된 장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버튜버 산업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볼 건데요. 지금 이런 거는 이제 고세구라는 유튜버의 제가 화면을 캡처해서 온 거예요. 인기 버튜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모습을 가지고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시청자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이제 이렇게 2D, 3D 이런 버추얼 캐릭터를 갖고서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분들을 이제 통칭해가지고 버튜버 또는 버추얼 스트리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지금 이게 띄워놓은 화면에 보시면은 이분은 실제로는 이 가상 캐릭터 안에 계신 분은 사람이고 그분은 강서구청 공무원이라고 해요. 근데 이 강서구청 공무원 분이 버튜버로 데뷔를 하신 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구정 활동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게 작년 제가 알기로는 2월인가 3월에 이렇게 강서구청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버튜버 채널을 이렇게 열었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또 다른 버튜버는 똑같이 강서구청 공무원이신데 이분이
이제 공무원들은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은 또 다른 보직으로 옮겨가잖아요. 순환 보직이라고 해서 이분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보직을 옮기게 되면서 그 자리를 또 다른 이제 공무원 분이 채우게 됐는데 그분도 이제 버튜버로 데뷔를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정부의 이런 정책 홍보 활동도 버튜버 할 정도로 버튜버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버튜버란 말이 2016년에 처음 생겨났다고 해요. 그게 처음 만든 이제 버튜버가 있는데요. 그 버튜버의 시초라고 불리는 이제 일본의 키즈나 아이라고 불리는 버튜버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띄워놓은 화면에 보여지는 이 캐릭터가 키즈나 아이라는 일본 버튜버인데요. 이 버튜버가 버추얼 유튜버라는 표현을 쓰고 그걸 버튜버라고 쓰면서 이렇게 2D 또는 3D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통칭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버튜버란 말이 좀 쓰이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 버튜버의 원조 국가인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버튜버 전문 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이 좀 굉장히 많고요. 인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버튜버 지망생들이 막 1만 명이나 모여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오디션을 보고 또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이런 해프닝까지 있을 정도로 일본 쪽에서는 좀 버튜버 산업이 많이 활성화된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등장하니까 그래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저같이 뭐 이제 80년대, 90년대 생 분들이시면 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EBS 교육방송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 딩동댕 유치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김뚝딱이라는 캐릭터인데 뭐 이 캐릭터도 사실 어떻게 보면 버튜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이거 인터넷 밈으로 뭐 가져온 건데 얼굴을 안 보여주는가? 그렇다. 표정을 짓고 동작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 말을 하는가? 그렇다. 콘텐츠를 하는가? 그러니까 버튜버는 말 그대로 뭐 인형의 탈을 쓰고 방송을 진행하듯이 2D, 3D 가상 캐릭터 탈을 쓰고 이런 뭐 영상 콘텐츠라든지 아니면 생중계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진행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국내에서는 엄밀히 따지면 버튜버가 정말 일찍 등장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제 사이버 가수 아담인데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저랑 뭐 세대가 비슷하시거나 좀 더 이렇게 연배가 있으신 세대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이버 가수 아담도 당시에 이제 국내 막 음악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부를 정도로 데뷔를 했었는데 이분도 사실 이 박성철이라는 이 가수분이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모션도 하고 해서 그걸 따서 만든 가상 캐릭터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버튜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튜버라는 게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새롭고 이런 건 아니지만 최근에는 이 버튜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제 얘기가 많이 되고 실제로 방송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뭔데 그거 그냥 뭐 애들끼리 노는 거 아니야? 돈도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밈을 하나 가져왔는데 제작진분이 이렇게 하나 알려주셔서 제가 이게 올린 건데 처음에는 이렇게 본대요. 이게 같은 그 아이디의 작성자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도대체 저런 걸 왜 보는 건데 진짜 골 때린다. 애들 진짜 애들 장난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다가 뭐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버튜버가 미래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렇게 너무 좋아한다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버튜버에 이제 빠르게 이렇게 뭐 이렇게 빠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 버튜버가 과연 그러면 돈이 안 되느냐 했을 때 뭐 이런 제가 이제 그건 보도 내용을 좀 따온 건데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튜브 이제 슈퍼챗이라고 하죠. 실시간으로 방송 후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이제 수익 상위 10명 중 7명이 이런 버튜버였다고 해요. 그 정도로 이제 팬심이 굉장히 강하고 거기에 따른 지출도 굉장히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에서는 이 이세계 아이돌, 국내에서 그러니까 버튜버 아이돌을 만든 거예요. 버튜버들을 모아가지고 아이돌을 만들고 노래를 발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버튜버 아이돌들인데 최근에 이제 이게 올해 이야기인데 뭐 그 웹툰 단행본을 만들었대요. 이 버튜버 아이돌을 가지고 그리고 뭐 굿즈 같은 것도 상품들도 만들고 했는데 요게 이제 국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하죠. 불특정 이제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제 그 모금을 하는 행사인데 원래 목표액이 한 2천만 원인가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88억 원이 모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국내 크라우드 펀딩 역사상 최대 모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화력을 좀 자랑을 할 정도로 이 산업이 좀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그 이렇게 버튜버를 전문적으로
뭐 이제 서비스하는 업체들이 일본 증시에 상장을 해서 이 애니컬러라든지 커버라는 업체들이 있는데 뭐 지금 뭐 조단위 시가총액을 자랑하고 있고요. 구글 같은 이제 유튜버를 운영하는 구글 같은 기업들도 버튜버 관련 스타트업에 뭐 한 천억 이상 투자를 하면서 이 시장에 좀 투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시장이 굉장히 고속 성장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시장 조사 업체들 뭐 전망치를 보면은 뭐 연평균 성장률이 막 3, 40%씩 오갈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고요. 뭐, 뭐 한국에서도 실제로 이 스타트업들이 이 버튜버 관련 기술들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스타트업들이 뭐 여러 차례 투자를 유치를 많이 하고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버튜버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 걸까요? 뭐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뭐 분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의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크게 네 가지를 꼽았어요. 뭐 일단 뭐 이 서브컬처 시장, 그리고 기술 발달, 그리고 팬덤 비즈니스, 그리고 MZ 세대 특유의 어떤 문화, 요 네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은 이 서브컬처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이 버튜버들이 사용하는 2D, 3D 캐릭터들은 대부분 애니메이션풍 캐릭터들이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뭐 이런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캐릭터들 아니면 뭐 미소년 캐릭터, 미소녀 캐릭터 이런 것들이 인기를 끌 거라고는 옛날에는 솔직히 상상을 못했죠. 분명히 오타쿠를 굉장히 감추던 문화가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오타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수의 취향을 갖고 있는, 이렇게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자신의 오타쿠임을 좀 여실히 드러내고, 또 그걸 굉장히 즐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좀 문화가 좀 많이 이제 떠오르면서, 실제로 서브컬처를 다룬 게임들이 뭐 글로벌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흥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웃겼던 게 사실 이게 2022년에 애플 아이패드 에어 광고예요. 근데 이때 그 테스트하는 게임으로 원신이라는 게임이 나왔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래서 보통 이렇게 애플 광고에서 이제 게임이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워낙 글로벌 흥행을 하다 보니까 애플에서도 아예 자기 정식 광고에 이런 원신 시연하는 장면들을 넣기 시작했고, 이거는 올해 최근에 똑같이 이제 그 중국의 호요버스라는 게임사에서 개발한 차기작인 젠네스 존제로라는 게임을 아이폰 뭐 16 같은 최신 폰에 정식으로 콜라보를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애플 같은 기업들이 이렇게 뭐 게임 기업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심지어 이게 서브컬처잖아요. 그래서 애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국내 테크업계에서도 메이저고, 뭐 실제로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뭐 웃기지만 뭐 인싸라고 불리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런 인싸마저도 이런 서브컬처에 조금씩 발을 담글 정도로 서브컬처가 굉장히 메인 흐름이 좀 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본 특징은 기술 발달이에요. 사실 이 버튜버라는 게 모션 캡처나 모션 트래킹을 개발하던 기업들이 기술 시연을 위해서 원래 하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이걸 팔려면 우리 기술이 어떤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이렇게 기술 검증 같은 걸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영업용으로 버튜버 같은 것들을 개발했던 거예요. 사내에서 그냥 그 영업용. 근데 그렇게 개발한 버튜버 그리고 연기자들 있잖아요. 그 가상 캐릭터 안에서 연기하시는 분들. 그 연기자분들이 굉장히 재밌게 맛깔나게 하는 걸 보고 이걸 사업화해도 괜찮겠다 해서 넘어간 게 버튜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버튜버는 이 기술에서 기반을 한 거고, 또 기술 시연이라는 좀 어떤 태생적인 특징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버튜버를 찍으려면은 이런 모션 캡처 트래킹 하려면은 굉장히 좀 다양한 하드웨어 장비들을 써야 되고 하니까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실제로 그게 개발도 잘 안 됐고요. 근데 요 기술이 요즘은 그냥 아이폰만 있어도 버튜버를 찍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폰에 그 페이스 아이디 기능 있죠. 얼굴에 이제 뭐 눈 깜빡임이라든지 입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센서 기술들이 발달이 하면서 그냥 핸드폰만 있어도 웹캠만 있어도 어느 정도의 그런 뭐 눈썹 움직임, 눈 깜빡임, 입 모양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구나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전 3D 모델링, 좀 더 자연스러운 3차원 모습을 좀 구현해주는 기술이라든지 가격도 좀 낮아지면서 굉장히 좀 누구나 쉽게 버튜버를 좀 할 수 있게 된 거죠. 뭐 실제로는 뭐 얘기 들어보면은 2D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림만 그리고 아이폰 한 대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해요. 몸은 고정된다고 하지만. 물론 이제 뭐 3D 모델링 들어가고
그리고 또 그 모션 캡처라고 하죠. 모션 캡처나 모션 트래킹 같은 기술들이 들어가면 좀 비싸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수천만 원에서 뭐 정말 고가의 장비들은 뭐 수억 원대까지 간다고 하는데, 꼭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술이 굉장히 보급되고 발달하면서 이런 이제 버튜버를 누구나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이런 버튜버 산업을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제 팬덤 비즈니스의 발달입니다. 우리 뭐 케이팝 스타들이 워낙 많아서 또 그런 팬덤 문화들이 굉장히 좀 이제 정착된 지가 꽤 됐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좀 이런 팬덤 비즈니스 플랫폼들도 많이 발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굿즈라든지 팝업 스토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참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캐릭터에 대한 애착까지 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캐릭터는 사실 가상의 캐릭터잖아요. 물론 그 안에는 사람이 있지만 사실 그 사람의 모습은 좀 가려진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이 캐릭터마다 사실 뭐 컨셉이란 표현도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컨셉이 정해져 있고 뭐 세계관이 있고 설정이 있다 보니까 그 설정에 맞춰서 굉장히 혼신의 연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팬들도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해가지고 같이 어떻게 보면은 소설을 쓰듯이 즐겨 나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팬들의 판타지를 반영할 수 있고, 또 가상의 캐릭터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사생활 문제가 크게 불거질 염려가 거의 없죠. 보시면은 뭐 요즘 MZ 세대, 저도 M세대인데 사실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공사 구분 정확히 하고 뭐 워라밸도 중요하고 또 야근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 사생활은 좀 지켰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버튜버들은 이런 것들에 좀 부합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건 제가 한 그 유튜브에서 본 프로그램이었는데, 보니까 이분이 이제 버튜버신데 김웰로라고 하시는, 아프리카 TV 버튜버라고 하시는데 수비죠 지금은. 이분이 사실 전업 버튜버는 아니고 보니까 이 약국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시거든요. 여기 회색 옷 입은 이분이신데, 여기서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버튜버도 하는 거죠. 당연히 얼굴은 전혀 노출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의 그 개인 사생활이나 개인 뭐 아니면 부업이니까 주업을 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또 유튜버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요 버튜버를 이번에 다룬다고 하니까 제 와이프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굉장히 저랑 비슷하게 아이 성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를 드러내기 굉장히 싫어해서, 이렇게 버튜버가 있으면 자기도 유튜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게 버튜버가 이런 특징적인 것들이 좀 요즘 세대와 좀 부합하는 측면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버튜버가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버튜버를 제가 취재하게 된 계기도 지금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이 기사 때문이었어요. 제가 이제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 기업들을 취재를 하는데요. 그 네이버를 취재하다가 이제 알게 됐던 것들이, 이 네이버가 이게 분당에 있는 신사옥이에요. 이게 1784라는 신사옥인데 굉장히 큰데, 여기 이제 지하 공간에 원래는 그 네이버 랩스라고 해서 네이버의 그 연구개발 자회사가 있어요. 그 연구개발 자회사가 이 지하 공간에서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첨단 신기술을 좀 개발하는 기술 본진 역할을 했는데, 이 공간 일부를 그 모션 스테이지라고 불리는 버튜버 지원 공간으로, 그러니까 버튜버 지원 스튜디오로 바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이래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내년 1분기 완공을 목표로 지금 지어지고 있고, 여기서는 각종 3D 기술 있죠. 버튜버를 지원하는 3D 모델링, 촬영, 모션 캡처, 트래킹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지원하는 그런 걸 짓는다고 합니다. 그걸 왜 하냐, 네이버가 지금 작년에 정식 출시를 했죠. 그 온라인 방송 진행 플랫폼 그 치지직을 론칭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트위치가 뭐 빠진 자리를 지금 치지직이 거의 메우고 있는데, 그 치지직이 사실 요거를 키우려면은 좀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숲도 있고, 사실 이 온라인 동영상 시장이 굉장히 선점도 있고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는 이 시장을 좀 개척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로 버튜버를 좀 뽑은 것 같아요. 실제로 네이버가 이제 포털이 좀 이렇게 크게 된 계기 중 하나도 네이버 웹툰 산업이었잖아요. 웹툰 산업을 통해서 이용자들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하는 식으로 포털을 키워왔는데, 이 치지직을 좀 치지직을 좀 키우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버튜버를 저는 좀 선정한 거 아닌가 하는 취재를 좀 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모션 스테이지 같은 공간도 마련을 하고요. 때마침 뭐 이렇게 마련하고 있을 때 뭐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요. 이게 보도자료인데, 네이버에서 모바일 앱으로도 쉽게 그냥 3D 아바타 라이브 이제 촬영을 가능하게끔 하는 VTuber 기능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네이버 같은 기술 기업들도 버튜버 시장에 좀 적극적으로 좀 진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서 네이버가 그럼 얼마큼 투자를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알아봤었어요. 그때 이거 이제 네이버 측으로부터 좀 받았던 취재차 받았던 자료인데 네이버에는 이제 사내 벤처 투자 기업이 있습니다. 이 D2S2라고 하는 스타트업 투자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통 네이버 현업 부서의 요청을 바탕으로 기술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이버는 어떤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했나 제가 좀 알아봤더니 최근 3년간 네이버가 제가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5건인가가 투자를 했었어요. 스타트업에. 우석 투자 포함해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건 당연히 AI였고요. AI가 제일 많았지만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게 3D 관련 기술이었습니다. 네이버는 그걸 몰입형 기술이라고 말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3D 엔진, 3D 캐릭터나 3D 오브젝트를 만드는 물리 엔진 관련된 스타트업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지털 트윈,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세계의 모습을 디지털에 그대로 복제해 놓는, 가상 공간에 그대로 복제해 놓는 디지털 트윈, 그리고 3D 모션 캡처 같은 기술이죠. 그리고 3D 아바타, 그리고 게이밍,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다 버튜버에 활용되는 기술들이에요. 이 기술에 AI 다음으로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비중으로 보면 한 25%가 이런 3D 몰입형 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버튜버에 좀 적극을 투자하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버튜버 기업들이 아예 상장을 해서 큰 몸집을 자랑할 정도로 활성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버튜버 산업이 어디까지 좀 진화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지금 당장 보이는 진화의 갈래 중 하나는 이 AI 버튜버입니다. 보시면은 이게 영미권 인디 개발자가 개발한 그 AI 버튜버 뉴로사마라고 해요. 이 캐릭터는 다 AI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뭐 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로 이제 답변을 하고요. 뭐 음성인식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돼가지고 지금도 서비스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긴 뭐 영상이 나오고 있는 그런 AI인데요. 이 뉴로사마라는 AI를 제가 실제로 들어가서 봤더니 뭐 진짜 농담도 하고 비아냥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심지어 이게 리듬 게임을 원래 박자 맞춰서 이렇게 누르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를 깨기 위해서 개발한 AI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생성형 뭐 챗봇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화를 한 AI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게임도 직접 하고 심지어 시청자와 뭐 실시간으로 소통도 가능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뭐 AI의 끝은 터미네이터 속에 나오는 그런 막 무서운 스카이넷 같은 AI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AI가 친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AI를 보니까. 굉장히 어린아이 여자의 목소리 같은 걸로 다양한 장난을 치고 놀이를 하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댓글 중 하나였는데요. 옛날에 이 AI 버튜버한테 이 비달이 이제 이 AI를 개발한 개발자인데 왜 뉴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여친을 만드는 것보다 AI를 만드는 게 더 쉬워서 그랬다. 이 정도로 이런 농담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진화를 하고 있고, 물론 아직 AI 버튜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봐도 한 두세 개 정도만 제가 봤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뭐 이런 식의 미래도 진짜 점점 커지고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뭐 산업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거기에 또 돈이 모이고 또 돈을 벌 수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게 산업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년 전 사이버 가수 아담 시절에는 그냥 어떤 이벤트적인 요소로 끝났던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렇게 플랫폼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또 이 플랫폼과 기술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느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드렸던 이야기가 좀 흥미로우셨다면은 구독과 알람 뭐였죠?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즐거우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